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2학년도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물질 가부터 달을 분자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암모니아가 있고 메테인이 있고 여기엔 아세트산이 있네요. 가는 질소비료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암모니아가 질소비료의 원료가 맞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 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 메테인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의 수액이 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세트산은 물에 녹아서 산성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죠. 전체 맞는 보기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 문항 보시면 열출입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 흡열 반응을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열을 흡수한다 또는 온도가 내려간다 이런 표현들을 찾아주면 되고 기억번 보기를 보시면 음식을 데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발열 반응인 거고 손난로도 온도가 올라가죠. 발열 반응이 아래쪽에 냉각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거고요. 전부 다 온도로만 제시했군요. 디귿만 흡열 반응이 됩니다. 디귿번 보기만 들어있는 2번을 답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3번 문제 보시면 화학결합 모형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이미 기출로도 여러 번 출제되었던 구조니까요. 한 번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왼쪽은 암모늄 이온이 들어있고 오른쪽은 삼중결합만 있으니까 N2처럼 보이지만 하나를 얻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요. 15족과 14족의 조합이어야 돼요. CN- 형태로 사이아나 이온인 거고 지금은 X가 공통인 거니까 X에 해당하는 게 N인 거고 Z가 C인 겁니다. 원소 기호의 형태가 지금 주어진 화학식 기호하고 1대1 대응이 되는 거고요. 원자과 전자수를 X와 Z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X가 N이고 Z가 C인 거니까 5개, 4개로 부등호가 잘 맞게 들어갔죠. NH4CN의 경우에는 지금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결합된 이온 결합 물질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나 수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되고 디귿번은 Z2Y2의 공유 전자쌍수가 5개냐라고 물어봤는데 오랜만에 중심 원자가 2개인 구조가 나왔네요. 지금 C2H2 형태가 될 테고 C2H2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양쪽에 H와 단일 결합을 하고 중앙의 탄소는 결합을 4개 해야 되니까 3중 결합으로 붙었겠죠. 전체적으로 결합선이 5개가 되면서 공유 전자쌍수가 5개가 됩니다. 디귿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4번 문항 보시면 수소 원자 오비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소 원자에 동그라미 치면서 들어가면 되고 가부터 달을 2P, 3S, 3P 중에 대응을 시키라고 되어 있고 에너지 준위가 부등호로 주어져 있는데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N값에만 에너지 준위가 의존하는 거니까 2P보다 3S나 3P가 큰 거고 둘은 같은 거죠. 지금 부등호가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2P를 먼저 나로 대응을 시켜야겠네요. 2P가 작고 3S와 3P는 큰 거니까요. 작은 게 하나밖에 없어서 나가 대응이 된 거고 N 플러스 L 값이 나와 다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N 플러스 L 값이 나에 해당하는 2P는 2 플러스 1로 3이죠. 똑같이 3이 되는 건 3S. 여기가 다가 되고요. 참고로 3P는 3 플러스 1의 형태로 N 플러스 L 값이 4가 되는 거니까 나와 다가 같다라고 했을 때 둘이 같은 거고 남은 가로 대응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기억번에 가의 모양이 구형이냐라고 물어봤는데 S오비탈이 아니라 P오비탈인 거니까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되고요. 에너지 준위를 가와 다에 대해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N값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가와 다는 같은 겁니다. L값, 부양자수의 경우에는 나의 경우에는 P오비탈인 거니까 1인 거고요. 다는 S오비탈인 거니까 0이라서 1과 0으로 부등호가 잘 맞게 들어갔죠. 디귿은 맞는 보기네요. 디귿번 보기만 맞는 보기인 거니까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죠. 5번 문항 보시면 4가지 원자의 전기임 성도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번에 HF에서 H는 부분적인 음전할 띠냐라고 물어봤는데 부분적인 음전할 띠려면 전기임 성도가 커야 되는데 오히려 F가 전기임 성도가 크죠. H는 부분적인 양전할 띠게 돼요.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 H2O2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거냐? 같은 원소 간 결합이 있어야지만 무극성 공유결합인데 과산화수소 정도는 안 그래도 되겠죠? 중앙에 O와 O 사이에 단일 결합이 있고 그 결합이 무극성 공유결합이 됩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디귿번 CH2O에서 C의 산화수가 0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우선순위를 수소에 주는 거죠. 수소에 플러스 1,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두면 이미 0이 나왔기 때문에요. 탄소의 산화수는 0이 되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구조를 그려서 살펴보면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면서 전기임 성도 큰 쪽으로 지금 산소 쪽으로는 전자를 뺏기는 거고요. 수소 쪽에서는 전자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해주면 뭐 2개 뺏기고 2개 가져와서 산화수가 0인 상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는 산소 쪽으로 전부 다 뺏기고 수소 쪽에서 가져왔다면 지금 전자가 4개 있는 상태죠. 원자과 전자 4개 기준으로 지금 4개 있으니까 전하량이 0이라서 산화수를 0이라고 해도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화학식이 주어졌을 때는 산화수 규칙을 적용해 주는 게 좋아요.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6번 문제 보시면 부피가 다른 밀폐된 진공용기에 같은 양의 X 액체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양의 동그라미를 치고 또 진공 상태에서 넣을 때 액체만 넣는 건지 기체를 함께 넣는 건지 주의를 해야 되죠. 우리가 액체만 넣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증발 속도가 일정하고 응축 속도가 따라잡는 형태로 겉으로 봤을 때는 증발이 진행되는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데 액체와 기체를 같이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겉으로 증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바로 멈출 수도 있고요. 오히려 기체를 많이 넣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시작하자마자 응축이 더 우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액체만 넣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나온 거고 액체와 기체의 양에 대한 비율을 준 거고요. 부등호가 12A인 거니까 액체와 기체의 양의 비율을 놓고 봤을 때 A보다 B가 크고 지금 여기는 같은 거고요. B보단 C가 큰 상황이에요.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액체와 기체의 양에 대한 비율이 바뀌지 않겠죠. 가에서는 2T, 나에서는 지금 3T가 됐을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는 거고요. 물론 그것보다 조금 앞에서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어쨌든 T 또는 2T에서는 각각 가와 나에 대해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기억번 가에서 X 기체의 양은 2T일 때가 T일 때보다 큰 거냐? 그렇겠죠. 지금 2T로 넘어가면서요. 이 비율이 커지고 있죠. 아직 동적 평형 상태가 T에선 아니었던 거고 액체가 줄면서 기체가 늘어서 전체적인 비율이 커지고 있는 거니까요. 기체의 양이 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나가 가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의 경우에는 이미 2T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해 있고요. 나는 아직 2T에서 도달을 못한 상태죠. 그 이후에 도달을 한 거니까 나에서가 동적 평형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더 긴 게 맞습니다. 니은도 맞는 보기. 마지막 디귿번 가에서 4T일 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의 비율이 1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가에서 4T가 되면 이미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이후인 거니까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은 거죠. 1보다 큰 게 아니라 1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됐고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넘겨서 7번 문항 보시면 분자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옳은 설명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눈으로 바로 풀겠죠.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나가 가장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나에는 질소의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데 다의 경우에는 산소의 두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나에서가 큰 게 아니라 다에서가 크다라고 해야 되죠.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되고 니은번 극성 분자가 두 가지인 거냐? 가는 정사면체 구조로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게 맞고요. 삼각불 구조로 극성 분자죠. 구분형으로 극성 분자입니다. 극성 분자는 나와 다 두 가지인 거니까 니은은 맞는 보기. 마지막으로 디귿번 구성 원자가 모두 동일한 평면에 있는 분자, 즉 평면 구조를 묻고 있는데 가와 나가 입체 구조죠. 삼연체 구조고요. 삼각불 구조가 되면서 입체 구조, 같은 평면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다는 구분형, 삼원자 분자는 직선형이나 구분형 둘 다 평면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평면 구조인 건 다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고 니은번만 맞는 보기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 문항 보시면 A 수액을 만드는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분자량이 180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한 번에 읽고 풀어야겠죠. 180 기준으로 36g이면 18g이 0.1몰이고요. 36g이면 0.2몰, 밀리몰 단위로는 200ml몰이 되는 거고 200ml 기준으로 물에 녹여서 A몰 농도 200ml인 거니까 이게 200A라고 나온 거네요. A가 바로 1이라고 나온 거고 문제는 X하고 Y를 물었군요. 어쨌든 A는 1인 상태고요. 가의 A 수액 Xml라고 했으니까 1몰 농도 수액인 거니까 Xml이 될 테고 물을 넣어서 0.2몰 농도 50ml 곱해주면 10ml인 거니까요. Xml이 10ml이 되면서 X는 10으로 찾은 겁니다. 비율을 찾으라고 했는데 정확한 값이 나오네요. 가의 A 수액 Yml 똑같은 가였으니까 1몰 농도 Yml면 Ymol이고요. 18g이면 0.1몰이죠. 밀리몰 단위로는 100ml몰이 되는 거고 같이 녹였더니 A는 1이라고 했으니까요. 1몰 농도에 200ml, 200이 됐다는 거네요. 여기에서 Y는 100으로 나옵니다. X가 10인 거고요. Y가 100인 거니까 10배 차이가 나고 답을 10으로 내주시면 돼요. 농도가 간단한 문제로 출제가 됐네요. 9번 보시면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에 대해서 자료가 주어져 있고 홀전자수 그리고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제시가 됐어요. 분수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분모도 분자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요. 지금 2, 3주기라고 했을 때는
쭉 2, 3주기 전체를 나열한 상태에서 찾아가셔도 되고, 뭐 그날따라 좀 컨디션이 좋다 그러면 이런 숫자들이 조금 특징적인 숫자니까요. 눈에 보였다면 그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바로 1대1 대응을 시키셔도 되죠. 둘 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만약에 10분의 7이라고 했을 때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경우에는 지금 분수 형태로 주어졌는데 뭐 10분의 7 다음에는 20분의 14인 건데 P오비탈에 20개씩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2, 3주기라면요. 그럼 10분의 7에서 이게 비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10과 7인 거고요. 분모가 10이라고 했을 때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10개라는 건데 바로 나와야 돼요. 2P 6개 이후에 3P에 4개 들어있는 거고 3P에 4개 들어있는 황이 됩니다. 황이면 16적으로 홀전자수가 2개인 거죠. 대응이 되고요. Y의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6분의 5라고 되어 있는데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6개라고 해주면 2P에 6개가 들어있는 거니까 머릿속으로 네온, 그리고 넘어가서 나트륨, 마그네슘까지는 6개가 들어있죠. 알루미늄으로 넘어가면 이제 7로 바뀌는 거죠. 그럼 6이라고 했을 때는 네온이나 나트륨, 마그네슘 정도인 건데 홀전자수가 1인 거니까 나트륨이에요. 물론 이게 10일 경우를 고려해 봐야 되는데 10이라고 했을 때는 2, 3주기 중에서는 3P까지 꽉 채운 거니까 아르곤이거든요. 아르곤은 홀전자 조건에 이미 모순이기 때문에 12일을 잠깐 먼저 생각해보고 왔어도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을 겁니다. Z의 경우에는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1분의 1, 2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먼저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홀전자 수가 2개인 건 14족과 16족 뭐 4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집어 넣으면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4족부터 16족까지 뭐 C부터 시작해서 O나 SI, S까지 가야 되는데 이미 C에서 맞네요. 지금 탄소라고 해주면 P오비탈에 2P에 2개 들어가는 거니까 2가 들어가고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1S하고 2S 2개죠. 아직 2P에 2개는 홀전자이기 때문에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을 카운트할 때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Z를 C. 그래서 방금 언급했듯이 뭐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라고 생각이 됐으면 이렇게 대응을 시키셔도 되고요. 실전에서는 상당히 긴장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응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2, 3주기라고 해서 총 16개인데 이거 나열하는 데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냥 쭉 나열한 상태에서 대응을 시켜도 됩니다. 저는 검산 차원에서 대응을 일렬로 2, 3주기 전체 나열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의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리튬까지는 1이었다가 베릴륨이 되면서 2가 되고요. P오비탈을 채우더라도 짝을 지은 건 아니니까 계속 2로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에 짝을 지으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분자를 먼저 채웠어요. 아래쪽으로 넘어와서도 비슷하게 5였다가 마그네슘이 되면서 하나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P오비탈에 하나씩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다가 짝을 지으면서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가 됩니다. 분자 금방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분모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인데 처음에 P오비탈에 안 들어있죠. 하나씩 채우기 시작하니까 1, 2, 3, 4, 5, 6의 형태로 늘어났다가 아래쪽에서 아직 S오비탈을 채우니까 늘지 않다가 여기 7부터 시작해서 12까지 P오비탈 전자수가 이렇게 늘기 시작하겠죠.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10분의 7의 경우에는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검산 차원에서 보면 황 자리가 왔죠. 3주기 16쪽의 황인 거고요. 6분의 5의 경우에는 2개가 있네요. 지금 네온이 있고 나트륨이 있는 건데 홀전자수가 하나라고 했으니까 나트륨이 들어가 줘야 되고 1에 해당하는 홀전자수 2개짜리는요. 2개는 지금 14족과 16족에 있는데 14족, 16족 중에서 1을 차지하고 있는 건 요 자리밖에 없네요. 아니면 4분의 3, 8분의 6, 10분의 7인 거니까 요 1과 맞는 게 요 자리 탄소밖에 없죠. 뭐 실전에선 이렇게 찾았어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을 시키는 것보다 일렬로 쭉 나열하고 대응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기억번에 A가 3이냐라고 물어봤는데 A는 2예요.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됐고 X에서 Z 중에 3주기 원소가 2가지냐? 그렇죠. 나트륨과 황이 3주기 원소이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디귿번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Z와 Y에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머릿속으로 해도 되겠죠? Z는 지금 탄소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1S, 2S 합해서 4개고요. Y에 해당하는 나트륨의 경우에는 3S에도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5개입니다. 지금 부등호 방향이 잘못됐네요.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되고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10번 문항 보시면 25도씨의 수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 HCl 수액과 NaOH 수액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네요. pH와 pOH의 차이가 주어졌어요. 정말로 이거 많이 했죠? 보통 절대값으로 많이 주는데 절대값도 취하지 않고 줬네요. pH하고 pOH는요, 중성을 기준으로 해주면 되죠. 중성일 때는 7/7 형태가 되면서 0이었다가요. 여기서 시작해서 중성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면 한쪽이 1 커지면 한쪽은 1 작아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지금 8로 나왔다는 건 중성에서 4만큼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7에서 시작해서 4만큼 차이가 나는 거니까 3과 11의 조합이죠. 3과 11의 조합인데 마이너스 8이 나오려면 pH가 3이어야 되네요. 우린 pH 분석을 많이 하니까요. 표시를 한 다음에 pH하고 pOH를 표시한 다음에 습관적으로 pH에 동그라미 쳐주는 형태로 제가 수업 중에는 많이 풀었습니다. 비슷하게 10만큼 차이가 났다. 그러면 중성에서 5만큼 차이가 났다는 뜻이에요. 2하고 12가 되는 거고, pH에서 pOH를 뺐을 때 이번엔 양수기 때문에요. 이 값이 pH인 거죠. 그럼 얘는 pH 3짜리, 얘가 pH 12짜리인 거니까 얘가 산성의 HCl 수액이고 얘가 염기성의 NaOH 수액입니다. 가가 HCl 수액이다.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나에서 OH-와 H3O+, 즉 H 플러스 몇 배 차이 나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pH하고 pOH 차이가 10 차이 나는 거죠. 그럼 10의 10승배 차이 나는 게 맞아요. 대신 P 스케일은 작은 쪽이 큰 거니까 이쪽이 pOH였죠. 당연히 염기성 쪽이기도 하고 OH-가 10의 10승배만큼 큰 게 맞습니다. 디귿, 몰수 정말로 많이 풀었죠? 한 번에 분자를 주어로요. 분자를 주어로 해서 농도가 몇 배인지 부피가 몇 배인지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어차피 비율인 거니까 정확한 값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농도로 몇 배인지 그리고 부피로 몇 배인지 이렇게만 써주세요. 지금 몰수 같은 경우에는 농도 곱하기 부피라고 했을 때 OH-하고 H+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P 스케일로 이미 찾아놨으니까 이걸로 풀어주시면 돼요. 가에서 pH는 3이고요. 나에서는 pH가 12인 거니까 pOH는 2예요. 3과 2면 농도로 바꿨을 때는 작은 쪽이 큰 거니까요. 지금 10배, 농도로 10배만큼 분자가 큰 거고요. 대신 부피는 절반밖에 안 되네요. 5배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지만 실수를 좀 줄여가면서 할 수 있어요. 실제 수치를 가지고 계산하려면 조금 귀찮고요. 또 긴장됐을 때는 실수가 많아지는데 그냥 몇 배인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계산도 간결해지고 실수도 확실히 줄 겁니다. 연습을 확실히 해보시고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11번 문제 보시면 중화적정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항상 문제 실험 과정과 결과가 주어졌을 때 문제가 길다고 느껴지면 아래쪽을 항상 먼저 봐야 돼요. 실험 결과를 보면서 실험 과정의 초반부 자료를 아래쪽에서 준 게 아닌가 확인하고요. 집중해서 읽으면서 한번 읽고 풀어야 된다고 했었죠. 자료 정리를 쭉 해오면서 와야 됩니다. 실험 결과를 먼저 보게 되면 뷰렛의 처음 눈금, 나중 눈금을 줬는데 처음 눈금과 나중 눈금의 차이에 해당하는 지금 같으면 15ml인데 이게 뷰렛에서 빠져나간 부피가 되겠죠. NaOH를 Wg을 모두 물에 녹여서 500ml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Wg이 500ml에 들어있었는데 이 뷰렛에 넣은 다음에 꼭지를 잠시 열었다 닫고 처음 눈금을 읽는다. 아까 뷰렛에서 500ml를 만들었는데 그중에 15ml가 빠져나간 거죠. 삼각 플라스크의 A몰 농도 아세트산 20ml, 그럼 20A 밀리몰이고요. 항상 중화적정 문제는 아세트산의 몰수하고 들어간 NaOH의 몰수를 맞추면 되죠. 식은 한 번에 쓰면 됩니다. 20A 밀리몰을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한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또 일부 취하거나 하진 않았으니까 그냥 아세트산의 몰수는 20A라고 나온 거고 아래쪽은 그냥 NaOH 수액을 떨어뜨린 겁니다. NaOH의 몰수는요. 지금 Wg이라고 했으니까 식을 한 번에 써야 돼요. 빨리 밀리그램 단위로 1000W로 바꿔주고요. NaOH의 화학식량 40으로 나눠주면 Wg에 들어있던 NaOH의 몰수를 밀리몰 단위로 쓴 거죠. 근데 요만큼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500ml에 이만큼이 들어있었는데 실제로 15ml만 사용했으니까 500분의 15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지금은 사실 W를 데리고 다니는 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W를 써줬는데요. 아래쪽에 이 보기를 보시면 A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W의 위치가 지금 분자로 다 동일하죠. 이럴 경우에는 W에 그냥 1 대입해도 된다고 했죠. 우리가 많이 했었지만 특히 밀도가 뒤로 주어졌을 때 밀도를 데리고 다니면 식이 귀찮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때 밀도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기를 봤을 때 밀도의 위치가 분자든 분모든 동일한 곳에 쭉 들어있다. 즉 문제의 상황에서 D를 구할 필요가 없고 정답에 D가 동일한 위치에 같이 분자든 분모든 한쪽에만 들어있다고 했을 때는 D에 1 대입하면서 많이 풀었었잖아요. 여기서도 뭐 비슷하게 지금은 괜찮지만요. 조금 복잡한 문제였다면 뭐 W도 1 대입하면서 풀었어도 지금 전체적으로 1, 2, 3, 4, 5의 동일한 위치니까 괜찮습니다. 식 정리는 그래도 해볼게요. 지금 A를 물어봤으니까 A 찾아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500과 1000을 나눠주면 2가 되는 거고 40분의 30인 거니까 4분의 3W가 남아있는 거고요. A를 물어봤으니까 20만 넘어왔다라고 해주면 80분의 3W 80분의 3W면 1번을 답으로 내주시면 돼요. 넘겨서 3페이지 문항 보시면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O, F, MG, AL 중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넷 중에 고르라고 되어 있고, 보통 이렇게 4개를 주면 주기율표상에 간단히 위치를 표시하는데 그냥 이게 주기율표상의 위치처럼 보이니까요. 그냥 할게요. OF가 있고 MgAl이 있는 거고요. 원자 반지름의 경우에는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마그네슘, 알루미늄, 산소, 플루오린의 순서로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등전자 이온의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큰 거니까 OF, MgAl의 순서로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두 자료에서 공통인 것부터 시작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X를 먼저 찾아주면 X는 양쪽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요. 절대로 양 끝 단위면 안 돼요. 이 중간에 있는 중에 골라야 되고, 여기 X의 경우에는 최소한 얘보다 큰 게 2개는 있어야 되죠. 2개는 최소한 있어야 되니까 뒤쪽에서 골라야 됩니다. ALO, MgAl 중에 골라야 되는데 공통인 게 AL밖에 없죠. 그럼 바로 X를 찾은 거고요. X보다 큰 거는 마그네슘밖에 없는데 그게 W여야 되네요. 그럼 WX를 찾았고, YZ는 여기서 찾아주면 되겠네요. YZ의 경우에는 남은 O하고 F인데 Y가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Y, Z가 그대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기억번의 Y는 산소이다. 맞는 보기가 됐고요. W와 X, 1차 이온화 에너지의 예외죠. 이 쪽에 해당하는 마그네슘이 큰 거라서 니은도 맞는 보기.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 전하, 같은 주기에서 비교하고 있네요. 같은 주기에선 오른쪽에 있는 애가 큰 거니까요. 플루오린, Z가 커야 되니까 디귿번은 부등호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3번 문제 보시면 1, 2주기 원자 A부터 D에 대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의 원자를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면 원자과 전자를 표시하게 되는데 A와 B는 그럼 1쪽, 수소와 리튬이 되겠죠. C는 지금 산소네요. 원자과 전자 6개인 거고요. D는 플루오린이 됩니다. 이때 A, D가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온결합 물질이 되려면 D는 비금속, 앞쪽에 A가 금속이어야 돼요. 그럼 수소가 아니라 A가 리튬이 되고 이 B자리가 수소가 되겠네요. 기억번의 원자 번호 3번과 1번이죠. A가 B보다 큰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니은번 CD2, OF2가 되고 구분형이 되죠. SN 4기반 구분형이에요. OF2 안 그래도 되겠죠. 산소의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2쌍 들어가면서요. 구분형 구조가 됩니다.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의 수 마찬가지로 안 그리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F2라면 단일 결합에 비공유 전자쌍이 6쌍 있겠죠. 각각의 F에 3개씩이요. C2라면 이중 결합을 기준으로 각각의 2쌍씩 총 4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니까 6과 2가 되면서 3배의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14번 보시면 W부터 Z로 구성된 분자라고 되어 있고 CnOF 중에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그냥 2주기 조건에 이렇게 옥텟 규칙 만족 조건만 주면 CnOF로 우리가 좁혀놓고 문제를 풀게 되고요. CnOF로 구성된 분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중심원자가 1개라고 했기 때문에 중심원자가 1개가 되면요. 모든 결합은 중심원자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중심원자가 1개인 경우에는 공유 전자쌍수가 중심원자의 결합선수라고 했습니다. 중심원자가 가지고 있는 결합선의 개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가의 경우에는 지금 구성원자가 4개인데 결합선 3개가 들어간 거죠. 중심에 이제 결합선 3개가 들어갔다. 질소가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구성원자가 4개인 거니까 질소 주변에 3개의 원자가 붙어야 돼요. 바로 NF3가 생각이 나야 되고, 비슷한 방식으로 그럼 얘네들은 중심원자에 결합선이 4개 붙는다는 건데 그러면 C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에서 지금은 3원자 분자인데 원소의 종류가 3종류다. 그럼 바로 나와야 돼요. FCn과 NOF입니다. FCn과 NOF인데 중심에 결합을 4개 갖고 있는 탄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FCn이 될 테고요. 그럼 F와 N은 공통이고 새롭게 들어간 Y가 지금 탄소란 얘기고요. 여전히 탄소는 포함하고 있는 형태에서 구성 원자의 수가 4개인 거니까 탄소에 지금 3개의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3개의 원자가 결합할 때 종류로 놓고 봤을 때는 2종류로 서로 다른 2종류여야 돼요. 바로 생각이 나야죠. 이건 COF2 형태로 탄소의 결합이 4개인데 지금 3개의 원자가 붙는다. 종류는 2종류다라고 해주면 어쨌든 이중결합 하나에 단일결합 2개로 붙을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이런 생각을 떠나서 지금 이렇게 원소의 종류가 3종류면서 4원자 분자라고 했을 때 바로 COF2가 떠오르도록 연습을 좀 해두는 게 좋습니다. 대응을 시켜보면 새롭게 등장한 원소가 지금 산소가 되겠죠. Z가 산소가 되는 거고요.
Y는 탄소라고 찾았고, 지금 W하고 X, N과 F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아직 X가 들어있네요. X는 지금 F가 되겠군요. X가 F인 거고 W가 N인 겁니다. 대응을 시켜보면 문제에서 기억번 W가 N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다에는 삼중결합이 있는 거냐? 삼중결합이 아니라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있죠. C와 O 사이의 이중결합, C와 F 사이의 단일결합이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 결합각을 가와 나에서 비교하라고 했는데 가는 SN 4기반이고요. 109.5도보다 비공유 활성에 의해서 작아지겠죠. FCN은 중심원자 C의 전자그룹이 2개 있는 SN 2기반의 직선형 구조가 돼요. 결합각은 나에서 180도로 가보다 큰 거기 때문에요. 디귿번 틀린 보기. 기억번만 맞는 보기네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5번 문항 보시면 산화하는 반응 가와 나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하나하나 풀어보면 일단 가에서 Cl2가 산화제냐라고 물어봤는데요. Cl2가 산화제려면 환원을 해야 돼요. Cl2의 경우에는 산화수가 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서 환원 1개 맞습니다. 환원을 했으니까 산화제로 작용한 거고요. 니은번에 N을 찾으라고 했는데 자주 얘기했지만 전하균형을 활용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푸셨겠죠. 정말로 강조를 많이 했죠. 지겹도록 얘기했어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하균형, 그리고 전자이동 이 세 개를 맞추는 게 산화환원 반응식이고 셋 중에 편한 걸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전자이동은 무조건 산화수를 다 쓰고 전자이동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 귀찮기 때문에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전하균형 이 두 개를 가지고 시작했을 때 문제가 풀리는 문제들은 그렇게 풀었을 때가 산화수를 통해서 전자이동을 맞추는 것보다 좋은 풀이가 될 때가 많아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전하균형으로 바로 풀어주면 중성이 되고 생성물 쪽도 중성이려면 마이너스 6일 때 이쪽에서 플러스 6이 나와야 되죠. 플러스 6이 나오려면 여기가 3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N을 3이라고 찾게 되고 N을 3이라고 찾게 되면 여기도 3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럼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고 마지막 디귿은 A, B, C, D 나의 균형을 맞춰보라는 거죠. 여기 개수를 맞춰보라는 건데 이 부분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하균형 이런 식으로 시작해도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개수를 맞출 때는요. 비율을 맞춘 다음에 간단한 정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한 번 정도 간단한 숫자를 대입하는 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숫자를 하나 대입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복잡해 보이는 얘부터 1로 대입하면서 시작을 해보면 원자의 종류와 개수만 맞추는 것만 가지고도요. CR이 2개인 거니까 여기에 2가 붙어야 되고 산소가 7개인 거니까 여기에 7이 붙어야 되고 수소가 14개인 거니까 여기에 14가 붙어야 되죠. 이 상태에서 B와 지금 B만 찾으면 되는 상황인데 전하균형으로 바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2가 있고 플러스 14가 있으니까요. 12가 남고 플러스 2B가 남아요. 생성물 쪽엔 플러스 6이 있고 3B가 있습니다. 그러면 B가 넘겨주면 6이 되죠. 그럼 B를 6이라고 했을 때 바로 답이 나오는 상황인 건데 이런 나 상황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풀지 않고 하나하나 산화수를 매기고 물론 풀리긴 풀리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산화수를 매기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풀어놓고 나중에 시간이 돼서 검산할 때 있죠. 검산할 때는 한 번 정도 전자이동이 맞았는지를 볼 필요는 있겠죠. 특히나 이 문제는 지금 디귿을 풀 때 A, B, C를 더해주면 21이고요. D와 E를 더하면 9죠. 그럼 21분의 9잖아요. 근데 지금 디귿번에 20분의 9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처음 풀이할 때 이렇게 풀어놓고 근데 풀어놓고 보니까 21분의 9가 나왔죠. 20분의 9하고 너무 비슷한 상태에서 1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혹시 실수했나 싶어가지고 전자이동으로 검산을 한번 했습니다. 간단하게 검산 전자이동을 통해서 해보면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두면 플러스 12를 CR 2개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요. 크롬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 플러스 3이었고 여기 플러스 3인 거니까 크롬이 산화수가 3이 감소했고 그런 게 2개예요. 위치를 잘못 표시했네요. 크롬이 산화수가 3이 감소했고요. 그런 게 2개라서 육전자 반응이고 철은 이렇게 움직였는데 하나 감소한 게 있으니까 산화수가 증가한 게 있어야 되죠. 산화수가 1 증가했고요. 그런 철 원자가 6개이기 때문에 육전자 반응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전자수까지 같다라는 걸 확인하면 확실한 검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21분의 9가 맞구나. 20분의 9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기역과 니은이 맞는 보기.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6번 문항 보시면
동위원소 문제가 워낙 간단하게 출제가 됐죠. 우리가 동위원소는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식으로 존재비 관련해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10월 학평에서는 간단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XY를 구성하는 원자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알려준 거고요. 진짜 정보는 세 번째 줄부터 시작이죠. 양성자 수가 Y가 X보다 이만큼 크대요. 양성자 수는 동위원소와 관련이 없으니까요. 양성자 수가 Y가 X보다 이만큼 크면 X를 양성자 수를 N이라고 했을 때 Y는 전부 다 N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고, 중성자 수는 얘랑 얘랑요, 이 둘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정보가 주어진 거네요. 둘이 중성자 수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양성자 수는 2개 차이 나죠. 중성자 수는 같고 양성자 수가 2개 차이 나면 질량수도 2개 차이 나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2가 커야 되는 거니까 B가 2가 큰 거니까 A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여기 A 플러스 2였고요. 여기서 2를 더해주면 A 플러스 4가 되겠죠. 기억을 먼저 풀면서 시작하게 됐네요. 기억번 B가 A 플러스 2냐라고 물어봤는데 B는 A 플러스 4가 됩니다. 기억은 그러면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넘어오면 질량수 B가 얘네 둘이 2대 3이라고 주어졌는데 지금 여기서 찾았잖아요. 얘네 둘을 얘기하는 건데 얘와 얘를 A짜리와 B 플러스 2짜리인 거니까 얘와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A짜리하고 B 플러스 2짜리에 대해서 질량수가 2대 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A 플러스 4라고 구했으니까요. 요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하나 써볼게요. 이쪽이 그럼 얘는 A짜리고 질량수가요. 얘는 A 플러스 2짜리고 B가 A 플러스 4면 얘는 A 플러스 6짜리인 건데 문제의 조건으로 이 A자리하고 B 플러스 2자리 얘하고요. 얘와 얘가 2대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방정식이 아니라 이렇게 비율이 주어졌을 때는 실제값으로 이 비율 값을 실제값으로 바꿀 때 차이를 맞춰주면 된다고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네 둘이 질량수 차이가 6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6 차이가 나면서도 2대 3 비율을 만족해야 되는 건데 그럼 이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6 차이가 나게 하려면 지금 2하고 3은 1 차이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걸 6배해서 써줘야죠. 6배 해주면 6 차이 나도록 할 수 있으니까 12와 18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12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18이 되는 거고 A를 10이라고 썼으면 나머지도 다 찾은 거죠. 얘는 14가 되고 얘는 16이 됩니다. 그러면 A, B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로도 대입을 해준 거고요. 거의 다 푼 걸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기억은 틀린 보기였고 B가 A 플러스 4였죠. 니은번 질량수의 B를 A 플러스 2 그리고 B짜리 얘네 둘을 물어본 건데 14대 16인 거니까요. 14대 16이면 7대 8의 비율이 되죠. 니은은 맞는 보기네요. 마지막으로 디귿은 분자량이 다른 XY가 총 4가지가 나오냐. 분자량이 다른 XY 일일이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XY라고 해주면요. 분자량이 작은 거부터 해주면 12랑 16이랑 만나서 28짜리가 나올 수 있고 12, 18이 만나면 30짜리가 나올 수 있고요. 14짜리 큰 거랑 이 작은 거랑 만나면 똑같이 30이네요. 14와 18이 만나면 32가 나올 수 있고 30은 2번 카운팅하면 안 되죠. 분자량이 다른 세 종류의 XY 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분자량이 서로 다른 XY는 3가지이기 때문에 4가지라고 되어 있는 디귿 틀린 보기가 되겠죠.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되고 처음에 차분히 표시를 하고 중간에 계산 과정에서 방정식 너무 쓰지 말고요. 이렇게 비율 관계가 주어지면 그 비율에 맞춰서 차이를 맞춰주면 실제값으로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좀 계산 팁을 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으로 답을 내주시면 되고 17번부터 4문제 남아있는데 17번이 좀 여러가지 풀이가 가능하면서 좀 생각보다 필기를 좀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칠판이 좀 지저분하니까 칠판 정리하고 17번부터 남은 4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17번 보시면 금속 A와 B와 관련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원자량 조건이 주어져 있고 T도시 1A템에서 기체 1몰의 부피를 25L라고 줬어요. 화학 반응식은 정확히 제시를 했고 아래쪽을 보면 충분한 양의 염산과 금속의 혼합물이 반응을 했고요. 이때 질량을 제시했네요. 그리고 15L의 H2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위쪽에서 25L가 1몰이라고 제시했으니까 수소기체가 총 0.6몰이 나왔다는 건 알려준 거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 금속 혼합물 질량을 제시했는데 구하라고 한 건 금속 혼합물 중에서 B의 양을 물어보고 있네요. B의 몰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17번은 좀 풀이가 여러 개로 나올 수 있는 게 일단 눈에 보이는 풀이는 B의 양, B의 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구하라는 걸 미지수로 삼아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이해도 되겠죠. 물론 지금 B의 양뿐만 아니라 A의 양도 모르기 때문에요.
A 금속의 양을 A몰이라고 두고 B 금속의 양을 B몰이라고 두면 미지수를 두 개를 잡았지만 자료가 두 개가 있거든요. 질량에 대한 자료가 있고 여기 몰수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둘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사실 내분으로도 풀 수 있는데 내분은 바로 눈에 보이는 풀이가 없으면은 함부로 시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분을 연습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문제도 사실 내분으로 풀면 계산도 훨씬 간단하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내분으로 풀려고 하다가 내가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바로 눈에 보이는 내분 방식의 풀이가 없다. 그러면 그냥 연립을 통해서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미지수가 두 개가 나와도요. 저도 미지수를 싫어하지만 미지수의 개수만큼 조건이 있으면 어쨌든 풀리긴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A몰, B몰이라고 잡아도 A와 B를 활용해서 질량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올 테고 수소기체의 몰수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올 테니까 문제가 안 풀리진 않죠. 이럴 때는 그러면 새로운 풀이를 생각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풀이가 있으면 그 풀이를 해주시면 되고 물론 이 문제는 제가 연립으로도 한번 풀어보고요. 내분으로도 풀어볼게요. 내분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조금 더 계산은 간단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냥 정석대로 연립을 한번 해보면 A를 A몰, B를 B몰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금속의 질량에 대해서 식을 하나 써볼게요. 원자량이 주어졌으니까 원자량과 몰수를 곱해주면 질량이 나오겠죠. A는 24인 거니까 24A가 되고 B는 원자량 27인 거니까 27B가 되고요. 이 값이 질량으로는 12.6이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 수소기체의 몰수에 대한 식은 반응식의 개수가 완벽하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A가 A몰 반응하면 개수비로 1대1인 거니까 수소기체도 A몰이 나올 테고 B는 B몰 반응했을 때 2대 3인 거니까 1.5B가 나올 테고 그 결과로 0.6인 거죠. 이때 소거를 해서 구해야 되는데 항상 구하라는 걸 봐야죠. 우리가 문제에서 A의 양을 구하라고 했으면 B를 소거하면 되고요. 지금 문제에서 B의 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를 소거해주면 되겠네요. 아래쪽 식을 24배 해주면 24A가 되고요. 24배 해주면 36B가 되는 거고 24배 해주면 14.4가 되고요. 세 번째 줄에서 첫 번째 줄을 빼준 걸로 계산을 해주면 9B가 나오고 빼주면 1.8이 나오고요. 그 결과로 B가 0.2가 되기 때문에 답을 0.2로 즉 4번으로 내주면 되니까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연립을 해도 그렇게 그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겠죠. 뭐 이런 방식대로 정석대로 풀어보셔도 되고 근데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은 27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분으로 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지금 A와 B가 혼합된 상태에서 그 결과물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혼합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분을 활용해서도 많이 풀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접근이 좀 잘 안 되신 분들은 주어진 자료를 일단 정리해보면 어떤 자료가 주어진 거냐면 지금 금속의 질량이 주어져 있고 또 하나는 수소기체의 양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내분으로 풀고 싶다 또는 내분으로 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조금 힌트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시도를 하다가 여기서 더 이상 풀이가 진척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내분형 풀이를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풀이 방식 자체가 분수형 자료를 만드는 거죠. 또는 분수형 자료가 주어졌을 때 분모를 기준으로 해서 분모의 비율대로 내분을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자료가 우리한테 주어진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속의 질량에 대한 것과 수소기체의 몰수에 대한 게 주어지는데 이 두 자료를 잘 활용해서 뭔가 내분으로 풀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일단 분수형 꼴로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가지고 여기서 뭐 인강으로 보실 때는 잠깐 멈추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풀어보면 이렇게 자료가 주어졌는데 그럼 수소기체의 양, 금속의 질량을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눠서 이 값을 그냥 내분을 해줬으면 돼요. 지금 주어진 자료를 보면 멀리 있으니까 저는 이쪽에 써보도록 할게요. A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가 주어진 거냐면 반응식과 비교했을 때 A 1몰당 수소기체가 1몰이 나오죠. 근데 A 1몰일 때 수소기체가 1몰인데 A 1몰의 질량은 27g인 거니까 수소기체 1몰을 만들기 위해서 A의 경우에는 수소기체 1몰당 A 금속의 질량은 24, 원자량 24인 거니까요. 24g이 필요한 거고 이게 A에 대한 자료고요. B의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B는 수소기체 1몰당 B의 경우에는 3분의 2몰이 필요하네요. 지금 반응식이 저 멀리에 있어서 제가 가진 못하고요. 수소기체 1몰당 B의 경우에는 3분의 2몰이 필요하고 3분의 2몰이면 원자량이 27이었으니까 18g 즉 B 1몰당 18g에 해당하는 게 수소기체의 양분의 금속의 질량에 대한 겁니다. 어차피 비율에 대한 거니까요. 뭐 1몰당 3분의 2몰 이런 분수가 좀 싫으시면 그냥 B 2몰당 수소기체가 3몰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의 수소기체 3몰을 그대로 집어넣고 B 2몰의 질량에 해당하는 27의 2배 54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A와 B를 섞어준 상황을 생각하면 A와 B의 혼합물의 경우에는
전체 질량이 12.6g인데 몰수로는 0.6몰이에요. 그러니까 수소기체 0.6몰당 금속의 질량으로는 12.6g이 나온 건데 6분의 126이라고 했을 때는 21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건 계산을 해주면 21 형태가 되면서 얘는 24고 얘는 18인 거니까 이쪽으로 3차이, 이쪽으로 3차이인 거니까 1대1 내분점이고 뭐가 1대1인 거냐? 수소기체의 양이 1대1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쪽으로 와볼게요. 수소기체가 0.6몰인데 결과적으로 수소기체가 1대1로 혼합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수소기체가 이 A, B에 대해서 1대1이려면 여기 0.3몰, 두 번째 반응을 통해서 0.3몰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를 고려하면 A는 0.3몰이고요. 개수를 고려하면 B는 0.2몰이 되겠죠. 그래서 수소기체의 양과 금속의 질량에 대한 거였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그냥 내분해주면 수소기체의 양이 몇 대 몇인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항상 하는 건 이렇게 혼합물 상황에 대해서 몇 대 몇으로 섞였냐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몰수에 대한 정보였고 우리가 분수형 자료를 내분할 때는 분모를 기준으로 비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분수 형태로 만들 때도 지금 몰수가 분모 쪽으로 가도록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은 풀이였던 거죠.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내분 연습할 겸요. 선생님 그럼 혹시 이걸 반대로 썼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금속의 질량이 몇 대 몇인지가 나오겠죠. 금속의 질량 12.6g을 기준으로 해서 몇 대 몇이다 뭐 이런 게 나왔을 것 같아요. 한번 이걸 반대로 뒤집어 써보면 만약에 내가 금속 뭐 1g당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요. 금속의 질량당 생성되는 수소기체의 양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해주면 마찬가지로 좀 머니까요. 저는 이제 가지 않고 이쪽에만 자료를 써볼게요. A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A의 경우에는 A 1몰당 수소기체가 1몰이 나오는 거니까요. 금속의 질량, 금속 24g당 A의 원자량 24죠. 수소기체가 1몰이 나오는 거예요. B의 경우에는 아까 했듯이 B 2몰당 수소기체가 3몰이다. 또는 뭐 1로 통일해 주려면 수소기체 1몰을 만들려면 B가 3분의 2몰이 필요한 거니까 B 18g당 수소기체가 1몰이 나옵니다. 여기가 B에 대한 부분이고 A와 B를 섞었을 때 수소기체가 얼마나 나왔냐면 12.6g을 섞어서 금속의 질량으로요. 수소기체 양이 0.6몰이 나왔어요. 그럼 아까랑 비슷하게 6과 126이라고 생각해주면 얘는 21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몇 대 몇 대 몇인가가 필요한 건데 이런 반비례 자료 또는 분수형 자료를 갖다가 정리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내가 계산에 자신 있으면 사실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이제 계산이 더 이상 안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계산에 자신이 있으면 이런 자료들도 금방 정리가 되거든요. 지금은 제가 계산 연습을 할 겸 자료 정리를 해볼게요. 실전이었다면 이렇게 푸는 건 상당히 돌아가는 풀이에요, 여러분. 지금 굳이 질량으로 할 필요가 없죠. 수소기체 양,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풀이로 내분을 해줘야지 이 풀이로 오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풀어도 당연히 답은 나올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밀고 가볼게요. 그러면 일단 3으로 약분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자료 정리를 해보면 8분의 1과 7분의 1과 이쪽은 6분의 1 형태인 거고 요게 차이가 몇 대 몇인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차이가 몇 대 몇인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어려운 거니까요. 분수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편한 자료로 바꿔보면 이 분모에 있는 건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많이 했던 게 1g당 분자수하고 분자량이 반비례한 게 있죠. 그럼 이렇게 뒤집어 써주거든요. 지금 8분의 1과 7분의 1이면 얘네 둘의 비율은 7대 8인 거고요. 8분의 1과 6분의 1이면 얘네 둘의 비율은 3대 4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분모가 4대 3이면 분모에는 반비례하는 거니까 바꿨을 땐 3대 4로 써야 되죠. 3분의 4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의 3분의 4배 그럼 3분의 28이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 전부 다 3배 해주면 되겠죠? 전부 다 3배 해줬다라고 해주면 조금 복잡하니까 이쪽에 쓸게요. 전부 다 3배 해주면 21이 있고 24가 있고 3배 해줘서 28이 돼주면 요게 이 셋의 비율인 겁니다. A와 A 플러스 B와 B에 대해서 금속의 질량분의 수소기체의 양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몇 대 몇 내분점으로 혼합물이 들어간다를 봤더니 이쪽으로는 3 차이가 나고 이쪽으로는 4 차이가 나죠. 그러면 3대 4 내분점이고요. 이걸 반대로 뒤집어 써야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A에 대한 거였고 이게 B에 대한 거였다면 이렇게 들어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A의 질량과 B의 질량 항상 분모가 기준인 거예요. 금속의 질량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해야 되냐면 3대 4로 내분하되 B가 3이고 A가 4인 거예요. 그럼 전체 질량 중에서 B가 차지하고 있는 게 몇이에요? 우린 B의 몰수가 필요한 거니까 B의 질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B의 질량은 전체 중에서 7분의 3입니다. 얘네 둘이 지금 4대 3의 비율인 거니까 질량으로 4대 3요. 전체 중에 7분의 3이죠.
아까 전체 혼합물의 질량이 12.6g이었으니까 12.6g을 기준으로 시작해서 7분의 3배를 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1.8인 거고 5.4g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답은 맞네요. 지금 27이 원자량이었으니까 27 기준으로 5.4면 0.2몰이 맞는 거죠. 0.2몰을 내게 되는데, 이렇게 풀면은 사실 내분으로 안 푸는 게 훨씬 낫죠. 그냥 정석대로 처음에 연립하는 게 훨씬 더 좋았을 상황이기 때문에, 내분의 경우에는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바로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니면 굳이 시도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내분을 충분히 연습해서, 특히나 우리가 내분을 활용했을 때 무조건 좋은 풀이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들 있잖아요. 특히나 동위원소에서 많이 썼었고, 그런 사항들 제외하고 실전에서는 눈에 안 보이면 연립, 미지수를 도입하는 거 이런 것들 너무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같으면 제 생각엔 이 풀이가 좀 좋은 풀이 같고, 얘도 정석적인 풀이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풀이는 아닙니다. 17번은 좀 다양하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넘겨서 18번 문제 보시면, 기체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1g에 들어있는 Y 원자수의 비가 5대 4라고 주어져 있어요. 저 자료는 당연히 동그라미를 크게 치고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분자식이 제시되어 있고 1g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제시되어 있네요. 연계되는 자료를 준 거죠. 1g당 전체 원자수를 줬고 그 중에 Y 원자수에 대해서는 또 비율까지 제시했습니다. 저기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가와 다에서 Y 원자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게 1g의 전체 원자가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XY인 거니까요. 지금 2원자 분자인 거죠. 전체 중에 반은 X고 반은 Y예요. 즉 X가 1g당 원자수가 20인 거고 Y가 20인 겁니다. 그래야지만 더해서 40이 나오겠죠. X하고 Y는 1대 1이죠. 그러면 Y가 20인데 여기서는 1g당 들어있는 Y 원자수가 5대 4의 비율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잘 기억하고, 여기서 20이었다면 여기는 16이란 얘기죠. 아까랑 비슷하게 1g의 전체 원자수가 24인데 그 중에 16이 Y 거면 나머지 8개, 둘을 더해서 24가 나와야 되니까 8개가 Z 거예요. M부터 나오고 시작하는 거군요. 그럼 원자수의 비율이 8대 16, 즉 1대 2인 거죠. 1대 2가 되려면 Z2일 때 Y4가 돼야 되니까 N값이 4인 겁니다. N을 구하라고 했나요? 기억번에 이미 N을 물었군요. N은 2가 아니라 N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정확히 분자식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1g당 원자수는, 원래는 기본 풀이는 1g당 분자수를 구해서 거기에 분자당 구성 원자수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1g당 분자수가 나와야지 분자량 구할 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그렇죠. 디귿번 보기 같은 게 무조건 들어있잖아요. 결국 원자량을 구하려면 분자량부터 쭉 제시가 된 다음에 그거 연립해서 원자량 구하는 거니까요.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구성 원자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로 바꿔서 표시해 볼게요. 그럼 1g당 분자수의 경우에는 1g당 원자수가 40이 되려면 2원자 분자인 거니까요. 원래 분자는 20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2 곱해서 40이 나오는 거고, 얘는 1g당 125가 나오려면 5원자 분자인 거니까 5를 곱해서 125가 나오려면 분자수는 25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5를 곱해서 125. 얘는 6을 곱해서 24가 나오려면 원래 분자수는 4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도 잘 구했고, 이건 1g당 분자수인데 아래쪽에 몇 g 들어있는지가 나왔죠. 1g당 20인데 전체가 5g이야. 그럼 곱해주면 분자수 나오는 거네요. 니은에서 그걸 물었군요. 지금 기체의 양을 물었는데 결국 기체 분자수를 물어보는 거고요. 기체의 총량, 기체 분자수의 경우에는 요건 지금 빨간색은 1g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구한 거고, 1g당 20인데 총 5g인 거니까 얘는 100 들어있고요. 1g당 25인데 얘는 총 8g인 거니까 곱해주면 200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2배 차이가 나는 거니까 기체의 양, 기체 분자수는 나가 가의 2배이다. 니은은 맞는 보기네요. 마지막으로 원자량, 그러면 분자량이 나와야 되는데 분자량 자료는 여기에 있죠. 조심해야 될 건 1g당 분자수인 거니까 이거랑 분자량은 반비례하는 거죠. 아까 했듯이 내가 계산에 자신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바꾸거든요. 그럼 1g당 분자수가 4대 5예요. 그럼 분자량은 어떻게 되죠? 4대 5면 뒤집어 쓰면 되죠. 5대 4가 됩니다. 얘랑 얘랑은 분자량이 5일 때 얘는 4예요. 얘랑 얘랑은요? 1g당 분자수가 5대 1이죠. 얘가 5배였다면 반대로 분자량은 얘가 5배. 5를 기준으로 5배 해주면 25가 됩니다. 연립해주면 되죠. 소거를 해주면 돼요. 지금 XY가 있는데 여기 X 4개, Y 4개 있으니까 더해주면 4XY가 있는 거죠. 이렇게 더해주는 형태로 연립을 할게요. 둘을 더해주게 되면 29가 되는데 이 안에 Z는 3개가 들어가고 XY가
5인 건데 그런 게 4개인 거니까 20이 들어간 겁니다. 결과는 Z는 그러면 3이 되고요. Z에 3 대입해주면 X는 4분의 1. X에 4분의 1 대입해주면 Y는 4분의 19. 워낙에 이렇게 분자 3개 주고 원자량 구하는 연립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충분히 연습을 해둬야 돼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지만 이걸 하나하나 밖으로 빼서 쓰는 형태의 연립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이런 방식으로 좀 연립을 해보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의 원자량, Y 원자량, Z 원자량에 대한 거네요. 어차피 비율 관계인 거고요. 4를 곱해서 써보면 분자에 들어갈 Z는 원자량을 12로 써주면 되고 분모에 들어갈 X의 원자량 4배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2이고요. 이런 4배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19가 되죠. 우리가 익숙한 거네요. 탄소나 수소나 플루오린이 생각나는 그런 상황인 거고 20분의 12 형태인 거니까 5분의 3으로 정리가 됩니다. 비슷하게 5분의 4라고 나왔네요. 5분의 3인 거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워낙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된다면 뭐 디귿은 다시 한번 검산 정도 할 수 있겠죠. 니은번만 지금 맞는 보기가 됐죠.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9번 문항 보시면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는데 좀 특이한 형태로 나왔어요. 반응식이 2개가 주어져 있고 상황을 보면 가와 나가 주어져 있는데 2개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요. 처음엔 조금 걱정이 됐던 건 두 반응을 연계해서 풀라고 해버리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나오는데 그 C가 다시 B랑 또 반응하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상황이 되게 복잡해질 수 있는데 생긴 거는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실험 1의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반응만 가지고 하고 있죠. 사실 조금 제가 아쉬운 건 19번, 20번 이 킬러 문항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19번 같은 경우에는 실험 1을 얘기할 때 그래도 반응 나는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걸 조금 더 명확히 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읽는 과정에서 오독의 염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가반응만 진행되고 요 실험 1과 관련해서 나반응은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조금 더 명확히 해줬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풀이가 가능했겠죠. 일단 반응식을 놓고 보면 개수가 주어진 부분들은 표시를 해야 돼요. A와 B에 대해서 1이 있고 첫 번째 실험의 경우에는 그냥 가에 대한 건데 A가 8g이 들어있는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B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첨가 형태의 문제죠. 반응가를 완결시켰을 때 가만 완결을 시킨 거예요. 넣어준 B의 총질량에 따른 전체 물질의 양 중에 C의 양에 대한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뭐 항상 풀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우리가 반응이 완결되는 지점, 당량점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게 B를 처음 넣기 전 상황 있죠. A만 있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한 것도 찾아보게 되고요. 자료가 주어졌는데 분수 형태로 주어져 있죠. 그럼 이런 상대값이 주어졌을 때 하나를 실제값처럼 기준을 정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스케일을 좀 맞춰가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이하는 형태였어요. 작년 수능부터 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서 이런 분수형 자료 해석하는 건 정말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상황 파악을 먼저 해보면 B를 쭉 집어넣고 있으니까요. 전체 물질 중에서 C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가 반응이 완결된 완결점까지는 C는 계속 늘겠죠. 남아있는 A는 계속 줄겠죠.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C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계속 커지다가 이 당량점인 완결점에선 C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 물질이 C밖에 없는 상황이 완결점이 되면서 1까지 커지겠죠. 이해가 되시죠?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해야 돼요. 지금 전체 물질 중에 C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인데요. 반응 완결이 되기 전까지는 상황이 정해져 있잖아요. C는 점점 늘고 남아있는 반응물 A는 점점 줄죠. 그럼 A는 줄고 C는 느니까 전체 중에서 C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2를 찍는 거고 전부 다 C인 거니까요. 그 이후에는 C가 일정한 가운데 계속해서 B만 남기 시작하죠. 그럼 C는 일정한데 전체 물질은 늘어나니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쭉 커져서 2를 찍고 줄어드는 형태인 거니까 우리가 주어진 수치들을 보면 여기서 커졌다가 여기선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냐면 최소한 3W는 완결점 이전이에요. 만약에 이 앞쪽부터 완결이 이미 됐다라고 생각해주면 이 앞쪽에 1이 있는 거고 계속 줄고 있어야 되는데 커지는 게 모순입니다. 비슷하게 16W는 무조건 완결점 이후가 되겠죠. 왜냐면 완결점 이전에는 계속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8분의 3, 4분의 3으로 커졌지만 여기선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완결점 이후가 되겠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고 6W가 중간에 들어가면서 지금 완결점이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전에서는 여길까 여길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아까 내분이랑 또 비슷한 거예요. 바로 눈에 안 보이면 어차피 경우의 수는 2가지밖에 없으니까요. 가정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내가 상황에 따라서 뭐 약간 찍는 느낌이라서 조금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겠지만 실전에서는 너무 논리적으로 풀려고 하기보다는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안 된다? 그럼 그냥 하나 대입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런 게 이런 양적 관계에서는 한계 반응물을 결정할 때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20번 같은 중화 반응에서는 액성을 결정할 때죠.
근데 이런 게 논리적으로, 물론 평소에는 이제 논리적으로 풀이하는 연습을 하지만 그게 바로 눈에 보이면 그렇게 푸는 거고, 그게 안 보였을 때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풀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여러분 느낌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경우의 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라면 바로 대입을 하셨으면 돼요. 저는 그래도 풀이하는 입장이니까요. 사실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하셔도 괜찮냐면, 결국 전체 물질의 양과 C의 양이 이 값이 2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2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C의 양은 당연히 당량점까지 계속 커지겠죠. 그리고 얘는 확실히 당량점 이전이었으니까 지금 이걸 그냥 몰수라고 써주면 C가 3몰이 있는 거고요. 전체 물질은 지금 8몰. 물론 그러면 남은 A가 5몰이겠죠. A가 5몰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반응식을 완벽하게 개수를 안 준 게 아니라 지금 A, B, C에 대해서 개수를 A, B는 1로 줬잖아요. 우리가 1로 주는 것들은 요 C의 경우에는 지금 미지수로 줬지만 최소한 1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이거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요. 처음에 당량점까지 전체 물질의 양은 누가 결정하냐면 A와 C의 개수가 결정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B는 없어질 거니까. B는 없어지고 A가 C로 바뀌는데 A의 개수가 1이고 C는 1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전체 물질의 양은 당량점까지 C가 1이라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집중해서 잘 따라 보세요. C가 1보다 크다면 전체 물질의 양이 커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러면 이 3W 상황에서 C는 3몰이었고 전체 물질은 8이었는데 당량점까지 가면서 이 값을 1로 맞춰야 돼요. 분자인 C가 커지는데 분모인 전체 물질의 양은 일정하거나 커지는 거죠. 그 얘기는 최소로 잡아도 여기를 그냥 실제 몰수로 쓰면 3몰, 8몰일 때 전체 물질의 양은 최소한 8몰보다 같거나 큰 거죠. 근데 이 값이 1이 되려면 그러면 C의 양이 최소한 8몰보다 같거나 큰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 분자 분모가 같아지면서 1이 되겠죠. 지금 3W를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왔다면 최소한 당량점은 8W보다 같거나 큰 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가 아니라 요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기 어려웠다, 그러면 그냥 바로 대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끝나고 나서는 한 번씩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당량점 이전인 건 계형상 맞는 거고, 얘가 당량점 이후인 것도 맞아요. 6W가 조금 애매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럴 때 가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차피 당량점에서 둘이 1이 돼야 되는데, 즉 C의 양이 전체 물질의 양을 따라잡아야 되는데 전체 물질의 양은 최소한 8보다 같거나 크다. 그럼 C가 최소한 8까지는 따라잡아야 되니까 3W에 3이었다면 최소한 8W까지는 가야 됩니다. 물론 그 이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요 사이에 당량점이 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는 아직 당량점에 도달을 못한 거고 B가 한계 반응물로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 8분의 3에서요. 이 수치를 진짜 몰수처럼 이제 써볼게요. 그럼 3W일 때 3몰이고 그럼 6W일 땐 6몰이 나와야 되니까요. 4분의 3의 비율은 지키되 이 스케일을 맞췄으려면 6W에서 B가 6몰 나왔다. 6으로 써주면 밑에 2배에서 8로 써주게 되죠. 그럼 이제 전체 몰수가 8몰로 유지된다는 걸 알았네요. 8몰로 유지가 되려면 C의 개수가 1이어야 됩니다. 나오게 되고 그러면 8로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당량점을 찾게 되죠. 당량점은 그러면 분모가 8로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C의 양이 8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3W에 3, 6W에 6이었으니까 8이 나오려면 이렇게 당량점 이치가 나오려면 8W가 들어가야 되고요. 질량으로요. 그럼 8W가 들어가서 C가 8이 생겼다 라고 해주면 개수가 다 1대 1대 1이기 때문에 C를 8을 만들려면 A도 몰수로 8이 들어간 거고 B도 몰수로 8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B도 몰수로 8이 들어간 거고, 노란색을 몰수라고 해볼게요. A도 몰수로 8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A도 8W가 8이고 B도 8W가 8인 거니까 둘이 분자량이 같다란 정도의 조건은 준 거죠. 지금 분자량에 왜 신경을 쓰고 있냐면 아래쪽에서 구하라고 한 게 C와 D의 분자량이에요. 근데 지금 B에 대해서 A에 대해서 같은 질량의 같은 몰수인 거니까 둘이 분자량이 1대 1이다. 분자량 위쪽에 써보면 A가 1, B를 1이라고 두면 반응식상의 질량 보존이 돼야 되니까 C의 분자량은 2가 됩니다. 즉 A가 1몰당 W라면 C의 분자량은 1몰당 2W가 되겠죠. 아래쪽으로 이제 넘어와서요.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반응식에서 B하고 C는 이미 분자량이 나온 거니까요. 여기 써볼까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C는 분자량이 2, B는 분자량이 1이라고 했을 때 D 분자량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건데 D 분자량을 구하려면 개수만 있으면 되겠죠. 개수를 찾았을 때 문제는 풀리는 상황이고, 주어진 조건을 보면 반응식은 2대 1로 일단
C와 B의 개수는 적고요. D의 개수만 없는 상황인데 C 8g과 B 3g을 넣고 반응 완결시켰고 그때의 몰수 조건을 줬어요. B의 경우에는 1W당 1이었으니까요. 지금 3W면 몰수로 3이고요. C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2배인 거니까 얘가 1몰당 W였다면 얘는 1몰당 2W죠. 그럼 8W면 몰수로는 4가 됩니다. 정리를 할 겸 오른쪽에 그래도 세 줄씩으로 마무리 해볼까요? 지금 이 C와 B가 반응해서 D가 되는 건데 D는 개수는 빠져있는 상태고요. 지금 몰수로 얼마나 들어간 거냐면 4와 3이 들어간 거고, 그럼 2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이렇게 반응했을 테고요. 전체 중에서 D가 차지하고 있는 게 5분의 4죠. 전체 중에 D가 5분의 4라면 전체 중에 B는 5분의 1이어야 돼요. 잘 쫓아오고 계시죠? 전체 중에서 D가 5분의 4다. 그러면 전체 중에 D가 5분의 4면 남은 5분의 1이 얘란 얘기죠. 얘가 5분의 1이란 얘기는 전체가 5였다는 얘기니까 이 자리가 4란 얘기고요. 4가 생겼다는 얘기니까요. 2대1 대 2의 비율로 여기에 2가 들어가야 되고, 그럼 분자량은 아까 C가 2일 때 B는 1이라고 했고, 분자량으로 질량 보존이 돼야 되니까요. 총 5라고 했을 때 5를 맞춰주려면 여기는 2.5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C의 분자량분의 D의 분자량, C의 분자량분의 D의 분자량은 2분의 2.5 형태로 정리가 되죠. 2분의 2.5면 4분의 5인 거니까요. 4분의 5,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되겠네요. 조금 특이한 형태로 문제가 나왔는데,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실험 1에서 나가 혹시 반응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조금 신경 쓸 만한 상황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20번 마지막 남아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중화반응에서 문제가 나왔고, 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중화반응 파트에서 처음에 A몰 농도, B몰 농도, C몰 농도라고 했으니까 농도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상황을 보면 혼합을 한 거고, 일반적으로 주는 조건들을 줬죠. 양이온의 양, 음이온의 양을 제시했고, Y-와 Z2-의 농도 합에 대한 조건을 줬고, 항상 몰 농도를 보면서는 Y-와 Z-의 몰 농도 합인데요. 이 자리와 함께 부피가 나오면 몰수에 대한 자료를 준 거고, 이 몰 농도 자료와 함께 몰수에 대한 자료를 주면 부피에 대한 자료를 나한테 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혼합전 수행에 부피가 주어져 있으니까 굳이 이온표를 따로 쓰지 않고 여기에 이온표를 그대로 써볼게요. 그럼 양이온으로 지금 X2 플러스가 있는 거고, 여기를 경계로 두고, 여기에 들어갈 산은 지금 기역과 니은을 둘 중에 대응을 시키라고 되어 있죠. Y-나 Z2- 형태로 음이온이 들어갈 때고요. 남아있는 음이온 중에 하나 OH-가 있을 테고, 양이온 중엔 H 플러스가 있을 텐데, 시간이 조금 여유 있었다면 복잡해 보이니까 새로 이온표를 작성하셨으면 되고, 여유가 없었다면 이 표 자체를 그냥 이온표처럼 해서요. 가로 세로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경계로 양이온, 음이온을 맞춰갔으면 됩니다. 처음 시작을 할 때 기역과 니은을 대응시키기도 해야 되고, 이 양이온의 양과 음이온의 양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우리가 앞에 19번과 좀 비슷한 거예요. 19번에서 우리가 한계 반응물을 찾을 때 19번의 6W 상황이 A가 한계 반응물일까 B가 한계 반응물일까 이게 눈에 바로 안 보이면 우리가 가정을 하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계 반응물을 가정하는 게 그런 중화 반응에서는 액성을 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1번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산성일까 염기성일까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 문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이게 논리적으로 풀리지 않을 거면 가정을 해서, 즉 귀리법으로 풀었을 때 모순되는 상황이 너무 뒤쪽에 나오면 안 돼요. 풀이에 너무, 그러니까 내가 A 또는 B의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그 경우의 수를 귀리법으로 풀면 찍는 거잖아요. A하고 B 중에서 하나를 찍어와서 풀이하는 건데, 정답이 A라고 했을 때 당연히 A로 했으면 모순 없이 쭉 풀리겠죠. 근데 B를 내가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돌아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순의 상황이 너무 문제풀이의 뒷부분에 나오면 안 되고 좀 앞부분에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좀 그게 너무 뒷부분에 나와서 조금 아쉽게 여겨지는 부분이고, 실전이었다면 이 1번 상황을 산성이나 염기성 둘 중에 하나를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좋았냐면, 지금 상황 파악을 해보면요. 1, 2, 3번에 대해서 염기의 양은 일정하고 산의 양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산의 양이 3번만 놓고 봐도 1번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염기는 고정된 상황이고 산의 양은 지금 물론 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부피 수치만 놓고 보면 1번이 지금 제일 작은 거고 3번은 동일한 값에 분명히 산의 양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1번부터 산성이라고 해버리면 전체가 산성일 가능성도 나오기 때문에, 물론 전체가 산성이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걸 해보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염기가 일정하고 산을 늘려가는 형태의 실험이라면 벌써 처음부터 산성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처음에 염기성이라고 가정하는 게 조금 좋긴 했겠죠. 만약에 염기성이라고 했으면요, 이건 제가 풀이를 먼저 염기성이라고 가정하고 답이 나오는 풀이를 먼저 해보고요, 이 모순이 되는 상황도 조금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염기성이라고 했으면 여기를 먼저 1번 자체를 염기성이라고 했다. 그러면 양이온의 양분의 음이온의 양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쓰이냐면, 아직 염기성이라면 중하점 이전이잖아요. 그럼 원래 양이온의 양분의 음이온의 양이, 양이온의 양분의 음이온의 양이 이 XOH2에선 2였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1가가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면 이온수가 안 바뀌니까 이게 2로 유지가 됐어야 됩니다. 염기성이라고 했을 때 지금 들어오는 게 얘란 말이에요. 이 들어갈 자리를 표시를 해줄게요. 근데 염기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기억이 1가라고 해버리면 이온수가 안 바뀌는 상황인 거니까 양이온분의 음이온이 2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2가 아닌 걸로 봐서 이미 염기성이라고 해주면 기억의 정체가 확정이에요. 기억이 Z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Y-가 되는 거고, Z2-는 C몰 농도짜리였고 Y-의 경우엔 B몰 농도짜리였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염기성이라고 했으니까 H 플러스 없이 양이온에는 X2 플러스만 있는 거니까요, 바로 상대값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양이온의 양이 4일 때 음이온이 5인 건데 양이온은 혼자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도 빨리 채우실 수 있죠. 우리가 4라면 전하량이 8이에요. 근데 8을 5개만 가지고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게 2가 이온수입니다. 여기에 3, 2. 우리가 방정식으로 풀이하지 않고 이렇게 숫자로 쓸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그럼 여기가 4가 되는 거고, 11대 3이었으니까 그대로 3을 쓰게 되고요. 이 자리로 넘어와서 이제 2가 이온이 확정이 돼버렸죠. 근데 2가 이온이 지금 1 차이 나면 전체 이온수도 1 차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전체 양이온과 음이온이 비율이 주어졌는데 이게 지금 1 차이 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 우리 코드 넘버에서 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방정식을 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2가 이온수가 1 차이 나면 이 2가 이온수의 차이가 전체 이온수의 차이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전체 양이온과 전체 음이온수. 그러니까 지금 2가 양이온과 2가 음이온이 1 차이 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도 양이온과 음이온수에 대해서 1 차이 나야 되는데, 이 비율을 지키면서 1 차이가 나도록 바꿔주려고 했는데 이미 1 차이가 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걸 그냥 양이온수하고 음이온수라고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음이온수가 일단 7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4가 들어가면 되고요. 양이온수가 6이 되도록 여기에 2가 들어가면서, 전하균형은 혹시 신경 쓰이시면 한번 맞춰보면 8과 2를 더해서 10이죠. 전하균형은 6과 4를 더해서 10인 거니까 잘 맞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OH- 없이 산성으로 바뀐 상황임을 잘 볼 수가 있고, 여기가 20의 4인 거니까 여기도 20의 4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V만 구하면 답이 나오는 상황일 것 같은데, 아직 안 쓰고 있는 이 자료를 쓰면 되겠죠. 우리가 항상 몰농도가 주어졌을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몰농도는 부피당 몰수기 때문에요. 몰농도와 몰수가 같이 주어졌다? 부피를 실제로 주려고 하는 거구나. 몰농도와 부피를 같이 줬다면 몰수를 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Y-하고 Z2-에 대해서는 몰수가 명확한 거죠. 그럼 몰수를 몰농도로 나눠졌을 때가 부피입니다. 몰수로는 지금 4대 7의 비율인 거고요. 이 위쪽에 바로 쓸게요. 몰수로는 4대 7이고, 이걸 농도, 여기 아래쪽에 5, 7로 나눠주면, 몰수를 항상 농도로 나누면 그게 부피인 거고요. 부피의 비율은 그러면 4대 5의 비율이라는 걸 바로 찾게 되고요. V 플러스 20과 V 플러스 30이 4대 5여야 되죠. 눈에 보이는 거 아닌가요? V가 20이면 40과 50인 거니까 바로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게 안 되면 또 차이를 맞추면 되죠. 얘네 둘이 V 플러스 20과 V 플러스 30이면 10 차이 나니까요. 얘도 10 차이 나도록 해주면 4대 5인데 10 차이 나도록 그냥 40, 50이 되는 거죠. 40이 되려면 V가 20인 거고, 여기 20이 들어가면서 V를 찾게 됩니다. V에 20을 집어넣고 나면 지금 A, B, C의 경우에는 뭐 이 중에 하나라도 이제 실제값, 실제 농도를 줬으면요, A나 B나 C를 직접 구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실제 농도를 준 게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비율 관계만 물은 거고, 그럼 그대로 그냥 비율 관계만 쓰면 돼요.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몰수가 농도의 비를 결정하니까요, 지금 같으면 20에 들어있는 걸로 해볼게요. A몰 농도라고 했는데 20에 지금 4가 들어가 있죠. A는 4 기준으로 써주면 되고, B의 경우엔 20에 4가 똑같이 들어가 있네요. 얘는 4로 써주고, C는 20에 6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6으로 써주면 우린 비율만 필요했고, 4분의 10이면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20에 2분의 5를 곱해서 답을 50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1번 사항을 염기성이라고만 했으면 그냥 쭉 자연스럽게 흘러오면서 답까지 금방 나오거든요. 저는 설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좀 길었던 거지,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이렇게 숫자만 적으면 되는 상황으로 좀 간단하게 흘러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1번 용액을 염기성이라고 했는데 1번 용액을 산성이라고 했을 때 좋은 문제라면 모순이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필기를 다시 지우고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들어와서 이 상태로 이온표를 적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랑 비슷하게 H 플러스와 X2 플러스가 양이온이고 음이온은 OH-가 있고 여기 Y-하고 Z2-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다 정도에서 첫 번째 상황을 내가 만약에 여기를 산성이라고 했다고 해볼게요. 이쪽을 산성이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OH-가 없이 X2 플러스와 H 플러스가 같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없이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고 해주면 이번에는 OH-가 없으니까 음이온이 얘 하나밖에 없죠. 그럼 이 상대값을 그대로 써볼게요. 음이온이 5일 때 양이온이 4여야 돼요. 그럼 음이온이 5일 때 양이온은 더해봤자 4인 건데, 그러면 5일 때 4인 거니까 이쪽이 오히려 이온수가 더 적잖아요. 그럼 얘가 2가라고 했을 때는 전하균형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죠. 얘가 2가가 되면 이미 전하가 10이 되는데 4개를 가지고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1가가 됩니다. 그럼 이 자리가 Y-가 되고 이 자리가 Z2-가 돼요. 그래서 1번을 산성이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전하량은 5가 됐으니까 5를 만족해야 되는데 4개를 만족해야 되니까요.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게 2가 이온수죠. 2가가 하나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3이 들어가면 5일 때 5를 잘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가지고는 산성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모순이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 모순이 나올 거면 여기서 나오면 되거든요. 한 번 더 자료가 주어졌으니까요. 그럼 이쪽으로 와서 1과 1인 거고 여기에 5가 들어가는데, 이 상태에서 6분의 7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산성이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3만 더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당연히 산성이겠죠. 그럼 여기엔 OH- 없이 산성인 상황으로 얘가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럼 여기를 잠깐 N이 들어갔다라고 해주면 전하량이 2N 플러스 5죠. 여기도 2N 플러스 5를 만족하려면 일단 2N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2밖에 안 나오니까 3이 더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양이온수 분의 음이온수가 6분의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이온수는 2N 플러스 4, 음이온수는 N 플러스 5인 건데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야 되는데 지금 해보면 6N 플러스 30이 14N 플러스 28이 되면서 조금 귀찮은 조합이긴 하지만 지금 8N이 2가 되는 거니까 N이 4분의 1, 즉 N이 0.25면 만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면 N을 지금 0.25라고 넣어버리면 이 자리를 잠깐 0.25로 써볼게요. 그럼 이 자리는 N에 0.25를 집어넣으면 3.5가 되는데 전하량을 생각해보면 2에 3.5니까 5.5, 5에 0.25인데 2배 해야 되죠? 5.5로 전하량이 맞죠? 그러니까 전하균형이 맞으면서도 4.5하고 5.25면 6대 7의 비율을 갖는 양이온수분의 음이온수 비율도 맞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도 지금 모순이 안 나옵니다. 그럼 오히려 잘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계산이 너무 조금 복잡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가야 되죠. 아까랑 이제 남아있는 자료가 이 자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20에 0.25였으면 여기도 0.25가 되고요. 그럼 아까랑 비슷하게 Y-하고 Z2-의 몰수 B가 0.25의 20배가 얘인 거니까요. 지금 1대 21이 되고 몰수는 1대 21인데 농도로 5대 7이라고 했으니까 나눠주면 얘가 3이 되면서 부피로는 1대 15가 돼요. 즉 V 플러스 20을 기준으로 V 플러스 30이 15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15배 해주면 15V 플러스 300이죠. 지금 15V 플러스 300이라고 해버리면 V나 30, 미지수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오른쪽이 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려면 V가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V가 없기 때문에 모순이다? 이건 너무한 거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모순이 나올 것 같으면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차라리 1번에 X형을 준다던가, 물론 그러면 너무 문제가 쉬워지니까 X형을 주진 않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처음에 산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돌아가는 풀이를 하게 되잖아요. 또 산성이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오히려 약간 어설프게 풀어가지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는 조합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잘못 푼 사람들이 오히려 염기성으로 빨리 바꿔서 풀 수 있고, 오히려 잘 푸는 사람은 얘가 산성이라고 해도 말이 되고, 그럼 얘가 산성이라고 해도 말이 되네? 그래서 풀이를 더 이어나가게 되니까 오히려 잘 푼 사람들이 좀 불리해지는 형태였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 조금 의미가 있는 건 이런 식의 문제에서 내가 논리적으로 바로 판단이 안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찍듯이 액성을 만족을 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뭐 대부분의 문제가 뭐 전부 다 산성, 전부 다 염기성은 안 나오니까요. 지금처럼 상황 자체가 염기는 일정하고 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형태였다면 처음 주어진 건 그래도 염기성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했으면요. 조금 그래도 근거가 있는 형태에서 뭐 기술법을 시작하는 거니까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난이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17번, 20번 좀 여러 가지 풀이를 설명을 드리냐고 설명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10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